별, 알퐁스 도대 지음, 송영호 옮김. 저는 몇 주 동안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고 라블이라는 개와 양들만을 데리고 목장에 홀로 있었습니다. 가끔 약초를 찾으러 지나가는 몽드리르산 수도자나 삐에몽산 지방 어느 굴뚝 청소부의 그을린 얼굴을 보곤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 산 아랫마을이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따위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보름마다 식량을 운반해 오는 주인 농장의 노새방울 소리가 들리거나 농장 꼬마의 명랑한 얼굴을 마주하거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빨간색 모자가 고개 너머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산 아래 마을에서 누가 결혼을 하거나 세례를 받았는지 등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알고 싶었던 것은 주인 집의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일이었습니다.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마을 백리 근방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마을 축제나 식사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아가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새로운 사내가 나타나는지 등의 일들을 별 관심 없는 채 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묻길 가난한 양치기가 그것이 왜 그렇게 궁금해하냐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살아온 날 중에 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제게 필요한 2주분의 식량 배달이 매우 늦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는데 그날 아침에는 그 이유를 교회의 중요한 미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오 무렵이 되어서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길이 나빠져 짐을 실은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3시가 조금 지나 하늘이 파랗게 개고 비바람으로 젖었던 산자락이 햇살에 반짝이자 나뭇잎에 맺혔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빗물에 불어 넘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사이로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활기찬 소리에 저는 마치 부활절의 종소리를 듣는 것 마냥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데리고 온 것은 농장 꼬마 소년도 아니고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겠어요? 바로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던 것입니다. 노새 위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짐바구니들 사이에 편하게 앉고서 산내음과 산바람으로 얼굴이 붉어진 사랑스러운 스테파네트 아가씨.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농장의 꼬마는 아프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로 아이들의 집에 가 있다고 저에게 일러주었고 이렇게 늦은 이유는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꽃 리본과 실크 스커트, 레이스로 장식된 블라우스를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은 숲속에서 길을 헤맸다기보다 오히려 춤을 추다가 늦게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귀여운 아가씨. 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서 양들을 들판으로 돌려보낸 후 주인 집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도도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마다 늘 일꾼들을 본체만체하며 식당에서 방으로 서둘러 가로질러 갔었습니다. 그랬던 아가씨가 지금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노새를 타고 산을 오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을 깨우치자 잠시 동안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가씨는 짐바구니에서 식량을 다 꺼낸 후 그제야 주위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치마자락을 살포시 걷어 올리고 제가 잠을 잤던 곳을 보기 위해 축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가죽을 얹은 밀집 침대, 벽에 걸린 긴 망토, 목양용 지팡이와 사냥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접하는 아가씨는 무척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신이 사는 곳이군요. 항상 혼자서 양을 치면 얼마나 따분할까요? 혼자 있으면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혼자 있을 때는 늘 당신을 생각한답니다. 스테파네트.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너무나 긴장한 탓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긴장감을 알아본 아가씨가 짓궂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나요? 물론 그녀는 분명 산속의 요정 에스테렐이거나 전설 속 금빛 암컷 염소일 테지요. 그녀가 재밌어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놀림에 기분이 나빠지기커녕 진짜 요정 에스테렐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어느새 가버렸는데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방문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안녕, 양치기 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사라지면서 노새의 말굽에 채어 구르는 돌멩이 소리가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저는 이 믿기지 않은 꿈에서 깨는 것이 두려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반짝이던 계곡물이 빛을 잃고 산기슭은 어둑어둑 짙어져 양들이 매해하며 목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여들었을 때 고갯길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장난기 가득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옷이 물에 젖은 채 추위와 무서움으로 그녀는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소르그 강이 비바람에 불어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농장 주인 집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물에 빠질 뻔한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해가 지고 강이 불어 혼자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떼를 두고 산을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걱정시키면서 산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7월의 여름밤은 짧습니다. 잠시면 곧 내일 아침이 밝을 거예요. 흠뻑 젖은 그녀의 발과 드레스를 말리기 위해 재빨리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의 젖과 치즈를 그녀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엾은 아가씨는 불로 몸을 녹이려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울음이 나올 것만 같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의 하늘은 더욱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산마루에는 이제 석양빛이 머물렀던 흔적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축사한 제 보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새둏집 위에 질 좋은 새 양가죽을 깐 후 아가씨에게 잘 자요 라고 말한 다음 문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하느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뜨거웠으나 대장간의 쇳물처럼 순수했기에 불순한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련한 잠자리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저의 보호 아래 마치 어린 양처럼 쉬고 있다는 사실에 오로지 자랑스러운 마음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오늘보다 깊은 밤하늘과 찬란한 별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축사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을 쉽사리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들이 움직이면서 건초와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꿈을 꾸며 매의 소리를 지르기도 한 까닭입니다. 아가씨는 일단 모닥불 가까이 앉아있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것을 보고 저는 아가씨의 어깨에 염소모피로 만든 담요를 덮어주고 모닥불에 땔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들은 함께 앉은 채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밤을 지낸 일이 있다면 모두가 잠든 시간의 고독과 고요 속에서 어떤 신비한 세계가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곡물의 노래는 더 청명한 소리로 울려 퍼지고 연못은 요정의 불빛으로 가득 찹니다. 산에 사는 정령들이 자유로이 오가며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이 돋아나는 소리와 같은 희미한 소리들마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낮은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밤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런 밤이 익숙하지 않다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가씨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움츠려들며 제 옆으로 다가붙었습니다. 그러다 연못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밝은 빛이 쉬익 소리를 내며 빠르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우리 머리 위를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별똥별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입니다, 아가씨. 라고 말하면서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저를 따라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녀는 경외감으로 벅차올라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과 같은 양치기들이 마법사라는 게 정말인가요?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아가씨. 하지만 누구보다 별들과 더 가까이에서 살고 있기에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늘 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치기 소녀가 된 것처럼 담요를 두른 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많을까요? 나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일이 없어요. 당신은 저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가씨 저기 보이시나요? 우리들 바로 위로 성자크 길이 흐르고 있지요. 길은 우리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향한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보일 거예요. 제우스가 사랑한 칼리스토를 그의 아내 헤라가 질투의 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저 밤하늘의 큰 곰자리로 만들었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호기심에 가득 차 뚫어지게 하늘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힐끔힐끔 보며 별들과 관련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모든 별들이 우리 양치기들에게는 시계인 셈이지요. 밤하늘에 저 빛들만 보아도 벌써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많은 별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보다 양치기의 별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데리고 나올 때나 다시 양떼를 몰고 올 때마다 늘 우리를 비춰주지요. 우리에게 그 별은
여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들은 그녀를 마겔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7년마다 피에르 드 프로방스를 쫓아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뭐라고요? 그럼 별님들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고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고 했을 때 어깨 위로 뭔가 싱그럽고 기분 좋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예쁜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과 같은 머리카락이 구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기댄 졸음에 무거워진 그녀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그대로 다가오는 여명으로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근거림으로 지켜보았지만 아름다운 추억만을 안겨준 그 청명한 밤은 한없이 순수한 마음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별들은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이 별들 중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별 하나가 길을 잃고 살며시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과거의 명작은 물론 신작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낭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